오늘 영상은 우선 6월 19일 주식시장 먼저 간단하게 정리한 후 우선주 급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1선을 터치하자마자 다시 반등을 주며 11선 부근에서 주가가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37%,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한 0.64%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차트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증시의 흐름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2164억 순 매도를,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47억, 468억을 순 매수하였습니다. 여러 업종들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 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에 외국인의 순 매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6월 16일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 이후 다시 개인이 홀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6월 19일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을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잠시 주춤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관 및 외국인의 매수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증시에서 기관 및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여부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업종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업종 지수 중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화학 업종이 6월 19일 장에서 상승률 1.96%를 기록하며 업종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나 화학 업종 대표주인 LG화학의 경우 앞선 6월 16일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고가 부근에서 주가는 횡보하였으며 6월 19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386억이 유입됨과 동시에 이날 4% 이상 상승하며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급이 양호한 LG화학은 현재 50만원을 돌파하며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50만원 고지를 재탈환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6조 3천억 원의 롯데케미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200억 넘는 동시 순매수 유입으로 7% 이상 급등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다만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 구간이 이동평균선의 저항과 이전 매물대의 영향으로 19만원 안착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한 기관 및 외국인의 매수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9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주요 매매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순매도한 상위 개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롯데케미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은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의 화학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급이 좋은 두 종목은 역시나 앞에 보신 것처럼 그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외에도 기관은 270억가량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000억 넘게 순매수한 삼성전자와 역시 외국인이 순매수에서 우위를 보인 삼성 SDI 또한 수급 특징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19일 국내 시장은 그동안 거침없이 상승 질주하던 우선주들이 무더기로 폭락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우선주 광풍에 대해 다루면서 그 끝은 하한가의 연속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던 하락이었기에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19일 국내 증시에서 하락률 순서로 종목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선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빠르게 넘기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등주 매매에 심취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한 사람들, 아니 투기한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19일장에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하며 상한가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만약 재빨리 손절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문제는 저 우선주들의 급락이 하루 만에 그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유 없이 급등했던 만큼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우선주가 19일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했던 것으로 볼 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19일 하락한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한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 우선주입니다. 무려 4천억 넘는 거래대금이 오간 종목인데 4천억 중 대부분은 작전 세력이 넘긴 물량을 받아간 개인일 것입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일중 흐름을 살펴보면 세력이 너무나 악질적이어서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 초반 플러스 9%의 시가로 장을 시작하여 96만원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킨 후 이내 하한가 부근까지 급락시킵니다. 하한가 부근에서 또 한 번 자전거래로 추정되는 대량 거래를 동반하며 87만 5천원까지 순식간에 급등시킨 이후 본격적으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모습의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 세력의 개입 종목에는 기술적 분석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전의 저점을 확인한 후 지지력을 기대하고 덜컥 매수하면 그 결과는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저점에서 급등 구간은 시간과 물량을 정해놓은 작전 세력의 통정 거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한가 부근에서 강하게 상승하니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대한 개미들은 그 욕심에 눈이 멀어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이미 저점에서 공포심에 손절한 뒤 세력의 자전 거래로 인해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재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손절이 또 다른 손절을 부르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번 우선주 매매를 비롯한 급등주 매매 패턴입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 우선주 한 종목에서만 하루 동안 거래된 금액이 무려 4천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욕심에 눈먼 개인들에게 전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10거래일간 연속 상한가 행진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 단기 상한가 기록을 갈아치운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마지막 불꽃이 아마도 19일의 차트일 것입니다. 이번 삼성중공업 우선주 사태로 인해 급등주 매매를 지향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급등에 취해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게 되는 순간 급락이라는 나락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나마 몇 년 지나서 회복이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정말로 자신만의 뚜렷한 원칙과 소신, 그리고 기계적인 손절과 세력의 심리를 읽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급등주 매매에서 살아남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작전 세력은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등주에서의 기대감은 계좌의 잔고를 순식간에 바닥내는 좌절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도박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호구를 물어다가 도박판에 안 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호구가 되지 않는 길은 바로 도박판 근처에도 가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비롯한 여러 우선주들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하기 이전에는 시가총액이 대부분 5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면 30억 정도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매집이 가능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작전 세력이라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조에서 3조 되는 대형주 종목을 타겟으로 하는 강심장은 없습니다. 매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대형주의 수급 매매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작전 세력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대형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